자, 필옵틱스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필옵틱스 정말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정고점 돌파를 오늘 했는데 거의 한 큐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 한동안은 정말 재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 변동성이 꽤나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매를 좀 하면은 좋을까, 혹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들고 가면 되느냐, 이거 구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명확하게 구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내떠나도 됩니다. 왜냐,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엄청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2만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요. NXT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필옵틱스도 이에 질세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장 마감하고 NXT이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시장가로 누군가 긁어줘야만 되는데, 현재 시간 6시 22분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보면 상한가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한가에 사신 분들은 없으니까, 상한가에 사시면 역사적 신고가에 사시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잠시 내려놓고 내일 더 다시 기회는 있으니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가 그럼 왜 샀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53,600원에서부터 현재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중요한 거는 뭐 하는 회사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필옵틱스, 정말 많은 반도체 회사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은 같이 가는 애다 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이런 애인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다만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그러면은 이 필옵틱스가 하고 있는 건 어떠한 것이냐, 요게 좀 중요한데, 반도체를요,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게 뭐예요? 반도체는 모래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모래를 막 열심히 모아요. 그럼 여기서 금도 나오고 일정 광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거를 잘 순도 높은 특정 금속들만 모아요. 그걸 이제 인곳이라는 필렛 형태로 만듭니다. 인곳.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요래요, 여러분들. 반도체 웨이퍼의 재료가 되죠. 이런 동글동글하고 좀 연필 같죠? 얘를 쑥딱 잘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평평하죠?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웨이퍼가 된다. 요렇게 된다. 요 위에 이제 반도체 칩들을, 조그만한 애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 이해되세요? 그게 반도체인데, 그러면은 이 필옵틱스가 만드는 곳은 이거랑 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차세대 반도체에 도입된 기술이 있어요. 바로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유리기판이 갑자기 떴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일단은 유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얇다. 그러면 얇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미세 회로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 강남 한복판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로 파거나 아니면 위로 높이 올리거나,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로 높이 올리는 것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위로 높이 이제 강남 가보면은 여러분들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높죠. 다 높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안도 탄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판이 좀 유리가 되는 게 또 단단하고 열도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반도체랑 반도체 위에 또 건물을 짓고 또 계속 올려서 하는 게 12단 HBM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웨이퍼가 단단하고 그리고 무게도 잘 견뎌내야 되고, 특수한 환경, 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반도체 환경에서도 유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참고로 이게 얇아야 이 층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참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이는 거 하나하나, 이거를 기반이 되는 거를, 땅을 유리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필옵틱스는 왜 하고 있느냐, 이 유리기판을 만드냐, TGV라는 기술력이 나옵니다. Through Glass Via. 이게 뭐냐,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서 칩의 여러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요걸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 품 성공을, 여기까지가 이 필옵틱스라는 회사에 갖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필옵틱스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 회사의
주가는 SK 하이닉스랑 연동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래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필옵틱스도 변동성 나오려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 눈물 쏙 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뭐 무섭게 300% 찍다가 꽂아 내릴 때는 반토막도 냅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 68% 반등시켜놓고 다시 죽일 때는 반토막 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288% 상승시키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내리 꽂을 땐 반토막 내요. 이걸 수십 번도 했다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필옵식스가 지금 53,200원, 53,000원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익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필옵틱스가 얼마나 셌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바닥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하이닉스는 뭐 3배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도 3배 뻥튀기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필옵틱스 보세요. 5,200억이 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 수치냐면은 하나오션 거의 필적할 정도로 거래 대금이 돌았다. 그 세다고 보이는 에코프로보다 조금 부족한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상위 랭크에 반도체만 몇 개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2개, 그리고 필옵틱스까지. 이 둘이 근데 비중이 얼마나 돼요? 1등, 2등, 3등.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랠리 터졌을 때 함부로 매도할 종목이다? 아니다. 변동성 나올 때는 끝내주게 나오는데, 지금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이번에는 안 나오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신고가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필옵틱스 반도체인 종목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반도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차트로 봤을 때 좀 위험한 부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누군가는 이제 이게 거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던 내용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잠깐만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며칠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시장이 지금 뭐 언제든지 날아앉을 수 있다. 거품일 수도 있다. 근데 거품일 수도, 혹은 진짜 찐 상승일지, 그게 누가 압니까? 그쵸? 그냥 시장에다 초치는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탈출을 해야 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계속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신고가 갱신 계속 가고 있죠.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는 버블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상승시장에서 막연히 비싸다고 생각한 거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시장에 쏠림이 심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지금이 고점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시장에서는 내려야 할 이유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라고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옵틱스 주주님들, 한동안은 변동성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견디셔야 된다. 근데 그 포모를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게 제가 여기 저쪽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단기 종목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드리자면, 단기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계좌가 이제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들이 좋아하는 메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짊어지고 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소통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3일 오늘이죠. 11월 시작이네요. 열심히 달려봅시다 라고 말씀드려놓고 제가 필옵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필옵틱스가 일봉 자리가 이런 식으로 싼 고점이 있는데 반도체 랠리가 나왔다고 다들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그 과정에서 돌파 자리다, 반도체 랠리 나오면 항상 가던 친구인데 차트로도 완벽하다, 그날로 진입을 노려보겠다 해서 8시 15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필옵틱스 어떻게 됐어? 44,600원 선이 어딥니까? 여기 자리죠. 장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플러스 16% 급등 나왔죠. 플러스 16.63%. 이거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올려놔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고 그 후속주들 같이 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로 제가 지금 이 방을 운영한 지 거점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을 운영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다 떠 먹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든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어제만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제가 10월 31일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 뭐예요? 젠슨왕이 왔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뉴스 보고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된다라고 몇 시에 말씀드렸어요. 7시 45분 장 열리기 전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빵 하고 열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8만 5천원까지 수익 상승했죠? 지금 얼마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10월 31일 장 열리자마자 늦게 잡았더라도 여러분들 몇 %예요? 보이십니까?
보십니까? 31.57% 상한가 한 방에 필적하는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메인 종목은 그대로 끌고 가시라.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좋은 종목들만 제가 영상 찍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빠졌거나 매도하고 싶고 막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땐 단기 종목 하셔라. 저도 그건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공유는 다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 남겨주세요. 입장. 이 문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로 보시겠지만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시고요. 여기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넘어갑니다. 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보내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혹은 나는 이거 QR코드 스캔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번호 한번 더 적어놨죠. 010-4438-5734 여기로 그냥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시장이 버블이니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며칠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겠는가? 아니면 뭐라도 하면서 남의 삶을 최대한 즐기겠는가?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뭐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비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999년도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살 사람 있습니까? 안 산다. 새로운 기술 살 겁니까? 안 산다. 2017년 돌아가서 엔비디아 살 거냐? 비트코인 살 거냐? 안 산다. 투자자에게는 버블은 여러분들 기회의 대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막연히 비싸다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랠리가 나오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이닉스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하다가 60만원 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버블 같으세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기회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정말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엄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젠슨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정말 초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2배, 3배 가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면 이것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비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